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채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손님들의 주문이 쏟아지는 아침 시간,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들어온 여자, 민정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정은 유명한 재벌 그룹의 상속녀였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차가운 위엄과 달리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채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직감했다. 민채는 28살, 평범한 바리스타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생계를 꾸려왔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로 출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여자들의 미소에 마음이 설레었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 감정을 숨겨왔지만 민정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정은 30살,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가문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그룹 회장, 어머니는 사회 명사,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명문대 졸업, 해외 유학, 그리고 곧 다가올 정략 결혼. 하지만 민정의 가슴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느껴온 같은 성별에 대한 끌림.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규범 때문에 그 감정을 부정해왔지만 최근 들어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민채를 처음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그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 민정은 민채를 기다렸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민정의 고백은 직설적이었다. 민채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바리스타예요.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 결혼의 강요, 그리고 숨겨진 자신의 정체성. 민채는 공감했다. 그녀도 비슷한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다음 날, 민정은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고급스러운 시계였다. 이건 그냥 감사 인사예요. 민채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정의 미소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결국 민정의 아파트에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감정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하지만 이 사랑은 위험했다. 민정의 가족은 그녀의 행보를 감시하고 있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같은 여자잖아.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하지만 민정의 따뜻한 포옹은 그 두려움을 녹였다. 민정 역시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알면 모든 걸 잃을 거야.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다. 사랑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정의 약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상대는 또 다른 재벌 가문의 아들. 민정은 그 결혼을 피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압력이 거세졌다. 너는 우리 가문의 미래야? 개인적인 감정은 버려. 아버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정은 민채에게 털어놓았다. 도망치자. 함께 떠나자. 민채는 망설였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강했다. 약혼식 전날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나는 너 없인 못 살아. 이민정의 눈물은 민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에 대한 반항이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정의 가족은 즉시 반응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민정은 집으로 끌려갔고 감금되었다. 민채는 카페에서 쫓겨났다. 이런 소문이 돌면 안 돼. 사장의 말은 냉정했다. 두 사람은 분리되었고 고통은 시작되었다. 민채는 홀로 남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민채는 실직한 후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돈은 바닥났고 마음은 더 아팠다. 민정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모든 채널이 차단되었다. 민정아. 어디 있어?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했다.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그 애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소문은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민정은 집안의 감시 속에서 지냈다. 아버지는 그녀를 정신과에 보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의사의 말은 모욕적이었다. 민정은 저항했다. 이건 사랑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거셌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 제발. 민정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그럼에도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밀리에 민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기다려. 내가 올게. 그 메시지는 민채에게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그 만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가족이 알면 끝이야.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채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만남은 배신으로 끝났다. 민정의 오빠가 뒤를 밟았고 현장을 덮쳤다. 이 미친년아. 오빠의 주먹이 민정을 스쳤다. 민채는 공포에 질렸다. 그만해요. 그녀의 외침은 소용없었다. 민정은 끌려갔고 민채는 경찰서로 갔다. 공공장소 소란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건 후 민정의 가족은 더 강경해졌다. 민정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 미국으로 가.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해. 아버지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민정은 절망했다. 민채를 버릴 수 없어. 그녀는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민채의 집으로 향했다. 함께 도망치자. 후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도망은 쉽지 않았다. 돈이 없었고 추적자가 있었다. 부산으로 내려간 그들은 작은 모텔에 숨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정의 말은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민채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민정은 신분을 숨겼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민정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추적했다. 곧 그들의 행방을 알아냈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거야. 아버지의 전화는 위협적이었다. 민정은 흔들렸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민채는 느꼈다. 너의 선택이야. 결국 민정은 결정했다.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무 힘들어. 민채는 충격받았다. 나를 버리는 거야. 눈물이 흘렀다. 민정의 배신은 깊었다. 그녀는 가족의 안위를 선택했다. 민채는 홀로 남아 상처를 안았다. 민채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마음은 텅 비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형은 그녀를 괴롭혔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다니. 비정상 주변의 말들은 상처였다. 민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실수였어. 민정은 집으로 돌아온 후 결혼 준비에 몰두했다. 이게 옳은 길이야. 그녀는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밤마다 민채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 죄책감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가족은 그녀를 칭찬했다. 잘했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비정상이었다. 우연히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서울의 한 파티에서. 민정의 약혼 파티였다. 민채는 케이터링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다. 민정아, 이민채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정은 당황했다. 여기 왜 왔어? 속삭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채는 대답했다. 너를 보고 싶었어. 그날 밤, 파티 후 민정은 민채를 찾아갔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민채는 용서했다. 이해해.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끌렸다. 비밀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정의 약혼자가 의심했다. 요즘 이상해. 그는 탐정을 고용했다. 사진이 나왔다. 민정과 민채의 만남. 이게 뭐야? 약혼자의 분노는 폭발했다. 민정은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스캔들은 터졌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 상속녀의 동성 스캔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민정의 가족은 패닉에 빠졌다. 가문의 명예가 아버지는 쓰러졌다. 민정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모두를 망쳤어. 민채는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직장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다. 이런 사람이 여기 살 수 없어. 집주인의 말은 차가웠다.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았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그녀의 절망은 깊었다. 민정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과 사랑 사이. 나는 민채를 선택할게.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의 반응은 격렬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정은 쫓겨났다. 민정은 모든 걸 잃었다. 재산, 지위, 가족. 민채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민정의 말은 용감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돈이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민정은 처음으로 노동의 고통을 느꼈다.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 민채는 민정을 지지했다. 우리가 함께할게.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내가 민정을 망쳤어. 죄책감은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저 애들. 이상의 우스군거림은 상처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러나 갈등은 내부에서 터졌다. 민정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가끔. 후회돼. 그녀의 고백은 민채를 아프게 했다. 나 때문에 민채의 물음은 날카로웠다. 민정은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익숙한 삶이 그립다. 하지만 그 말은 오해를 불렀다. 다툼이 잦아졌다. 너는 항상 가족 생각만 해. 민채의 외침. 너는 이해 못해. 민정의 반박. 사랑은 시들기 시작했다. 이게 끝인가? 민채의 고민은 깊어졌다. 민정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돌아와. 아버지가 용서할게. 눈물의 호소였다. 민정은 흔들렸다. 엄마,
그녀의 마음은 약해졌다. 민채는 느꼈다. 가고 싶으면 가. 이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민정은 선택했다. 가족으로 돌아가기로. 미안해. 이번엔 정말. 민채는 절망했다. 또 버리는 거야.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민정은 떠났다. 민채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민정의 귀환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 스캔들이 아버지의 말은 냉정했다. 민정은 다시 쫓겨났다. 이제 어디로 가? 그녀의 절망은 컸다. 민채에게 돌아왔다. 미안해. 잘못했어. 눈물의 사과. 민채는 용서했다. 이번엔 진심이야.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LGBT 단체가 도움을 제안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의 말은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이다. 민정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투쟁은 길었다. 시위, 인터뷰, 법적 싸움. 민정과 민채는 상징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언론은 보도했다. 하지만 반대도 거셌다. 전통을 파괴한다. 보수단체의 항의. 두 사람은 위협을 받았다. 민정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너희 때문에 가문이 망했어. 오빠의 말은 증오로 가득했다. 민정은 괴로워했다. 가족을 잃은 대각. 하지만 민채의 지지는 그녀를 버티게 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정은 병이 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녀의 고백은 민채를 아프게 했다. 민채는 간호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민정은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이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녀의 각성은 강했다. 민채 역시 성장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인식이 바뀌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의미 있었다. 영원히 함께 서약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상처는 남았고 갈등은 여전했다. 민정은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거절당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우리의 사랑은 옳았을까? 민정의 물음. 민채는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대가는 컸어. 이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 아니면 잘못된 도박이었는가?